반갑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을 만나기 전에 두 분께서 하신 이 더블 타이트 리뷰를 잘 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 피부과 시술하면은 잘 알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더블 타이트는 제가 찾아봐도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더블 타이트가 무엇인지 두 분을 통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더블 타이트 그 원리와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시술 받으시는 우리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라고 하는 거, 그거랑 물광 주사 요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고요. 이 니들 길이가 두 종류거든요. 0.4mm의 짧은 니들, 그 다음에 1mm의 긴 니들. 그래서 유두진피라고 불리는 이 진피 상부와 그 다음에 망상진피라고 불리는 이 진피 하부를 동시에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동시에 조여주는, 그래서 이름도 더블 타이트죠. 그렇군요. 말씀드린 대로 바늘의 길이가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좀 더 긴 바늘, 1mm 길이의 긴 바늘을 깊은 진피층에 삽입을 하고 고주파를 쏴주면서 그 바늘에서는 약물도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피부 표면에 조금 남아있는 약물들이 약간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피부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VVIP라고 하는 초음파와 같은 그런 장비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주입이 덜 된 약물까지도 밀어 넣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진피층의 상부와 하부를 나눠서 또 시술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진피 상부랑 하부랑 맡은 역할이 조금 다르거든요. 성상도 좀 다르고요. 유두진피라고 하는 진피 상부는 조금 더 성글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망상진피라고 하는 그 피부 그 진피층의 깊은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탄탄한 그리고 빽빽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자체도 그렇게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이제 상처를 만들게 되겠죠, 더블 타이트가. 그리고선 상처가 치유가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깊은 곳에 있는 망상진피에 있는 섬유모세포라고 하는 거를 자극을 해서 탄탄한 콜라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얕은 곳에 있는 그런 유두 진피 모세포라고 하는 애를 자극을 해서 이제 좀 부드러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면은 좀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피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게 더블 타이트의 핵심입니다. 좀 어렵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부는 깊은 쪽의 탄탄함과 피부 표면의 부드러움을 다 갖고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의 장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콜라겐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부를 뻣뻣하게 만드는 거에 가까웠다면 이 더블 타이트는 탄탄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만들어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살짝 미소가 지어졌는데 왜 지어졌는지 아시겠죠? 하고 싶네요. 네. 이 더블 타이트는 고주파 바늘에 약물을 주입해서 저희가 이제 시술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의약품 내지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주사를 해도 괜찮게 허가를 받은 약물은 다 주입할 수 있죠.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가 예전부터 물광주사라고 이야기했던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 히알루론산을 주입을 하게 되면 피부에서 물을 끌어당기면서 피부의 속보습을 좋아지게 하잖아요. 고주파가 같이 나가니까 이제 섬유 모세포도 자극돼서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고, 또 요즘에 아주 유명한 시술 중에는 리쥬란이라고 하는 힐러라고 하죠. 이런 것도 주사가 가능하고, 주베룩, 에트레벨 이런 PLA라고 하는 성분도 주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주입할 수 있는 약물은 조합이 굉장히 많고, 더블 타이트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원장이 그 환자에게 맞는 약물의 조합을 찾아주게 되겠죠. 근데 이 더블 타이트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인모드나 써마지나 이런 것들은 궁금하면 찾아보면 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후기가 생각보다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두 선생님은 잘 아실 테니까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임상을 해봤던 부위가 눈가하고 눈 밑에 이 잔주름들입니다.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시술 효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2회 시술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죠. 분석을 했을 때 눈가, 눈 및 눈 주변에 있는 이런 피부 주름과 잔주름, 거친 피부, 또 볼 쪽의 모공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임상 결과를 봤을 때 목주름, 목에 있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글자글한 주름 혹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굵은 가로주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매우 좋았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목주름 시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가 워낙 얇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제일 빨리 느끼시는 거는 피부 결이 좋아지고 안색이 엄청 환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내 피부를 만졌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시술 후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빨리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름이나 탄력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겨울철에 특히 더 피부가 까칠해져서 피부결 개선이나 나는 피부에 모공이 크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모공 축소에도 좀 효과가 좋을까요? 모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지려면 피부에 탄력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탄력을 주는 거는 고주파가 하는 일이고 유수분 밸런스를 잡혀주는 게 여러 가지 주입된 약물이 하는 일이니까 모공도 많이 좋아집니다. 겨울에 아주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히알루론산을 넣어준다? 그러면은 속건조도 좋아지고 피부에서 아주 은은하게 광이 납니다. 또 그 진짜 좋은 케이스가요. 그 목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아주 자글자글하게 주름 생기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더블 타이트 시술을 하시면은 한 번 하셔도 꽤 좋은 효과 보실 수 있고요. 가로주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어드리면서 보톡스 시술 같이 하거나 아니면 세로주름에 대해서도 보톡스 시술 같이 해주면은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좋다 하더라도 통증 때문에 아플까봐 겁이 나서 아마 이 피부과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더블 타이트 얼마나 아픈가요? 통증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 바늘의 굵기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가늘고 짧은 바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통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시술이다 보니까 통증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저를 받거나 어떤 시술을 받더라도 말초연골이 20분 정도 바르잖아요. 그죠? 20분 혹은 조금 더 통증에 민감하면 30분 정도 바르고 시술을 하게 되면 약간 따끔따끔해요 하시는 정도고요. 주사 바늘을 찌르는 시술들 중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사실 한 번만 받아서 완벽하게 되면 좋겠지만 얼만큼 또 횟수와 간격은 어느 정도 두고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먼저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딱 하고 나면은 피부의 보습 상태가 좀 개선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좀 피부가 맑아 보이고 그다음에 은은하게 광채가 나는 그런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고주파 자극에 의해서 서서히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서 잔주름, 피부결, 모공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추가적으로 4주 간격으로 시술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걱정이 많거나 또 예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또 시술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분들이 좀 주의점을 갖고 받으면 좋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약간 붓고 약간 홍조가 있는 느낌이 그날 당일은 좀 있을 거예요. 주사 바늘을 사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대개는 몇 시간이면 그런 부분은 가라앉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오히려 멍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멍이 드는 부위는 얼굴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눈 바로 밑에. 딱 봐도 눈에 정맥이 막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눈 밑을 또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시술할 때 시술자의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멍을 좀 피할 수 있는 시술 방법들을 시술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작은 멍, 큰 멍은 아니에요. 작은 멍이 눈 주변에 드는 경우가 간혹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입하는 약물이 좀 끈적끈적한 점도가 있다고 점성이 있는 약물들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술 직후에
약간 엠보싱이 볼록볼록한 게 생기게 됩니다. 대개 이런 엠보싱들은 뭐 며칠이면 없어집니다만 오래 가는 경우도 일주일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엠보싱이 발생하는 빈도라든지 정도,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술하기 전에 어떤 약물을 주입을 하는지 원장님과 상의하시고 엠보싱이 가능하겠구나, 또 얼마나 지속되겠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엠보싱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물이 잘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고, 돌이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엠보싱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를 반증하기도 하니까요.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